선형 회귀 모델에서 결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결정계수 R스퀘어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계속 학습을 하셨죠? 그 회귀 제곱합인 SSR을 총 오차, 총 변동의 총 제곱합인 SST로 나눴을 때 R스퀘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랬을 때 1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설명력이 높다라고 했었죠. 답은 1번. 이제 선형회귀 모델에서 결정계수는 R스퀘어는 SSR 나누기 SST가 되겠습니다. 라쏘 회귀 모델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보시면 헷갈리죠?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귀계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클수록 페널티를 부여한다. 네, 그 다음은 L2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람다 계수를 사용하여 페널티를 준다. 람다는 다 있었죠. 그리고 변수를 선정하는 기능이다. 보시면 2번 라쏘 회귀 모델은 가중치 벡터의 L1 노름을 사용한다. 네, 반응 변수가 범주형일 경우에 회귀 분석은, 네, 지금까지 살펴봤죠. 반응 변수는 우리 종속 변수라고 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기출 문제로 이런 개념 문제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2회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개념을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심화하게 되면 이제 아까 그런 사례를 주면서 좀 더 쉬운 사례겠죠. 쉬운 사례를 주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어진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리그레션 트리 모델을 만들 때 분류 기준은, 보시면 아까 그 회귀나무하고 분류나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분류나무에는 카이 제곱 통계량, 그 다음에 진위 지수와 엔트로피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귀나무에는 우리 분산감소량과 F 통계량 통해서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회귀나무에서는 분산감소량과 F 통계량을 통해서 이제 도출한다. 네, 틈새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에 신경망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시면 핵규칙은 인공신경 모델 학습 규칙의 토대가 되었다. 레이어로는 입력층, 입력층, 출력층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입력 변수의 속성에 따라 활성 함수에 대한 선택이 달라진다. 비용 함수에 대한 최소 알고리즘으로 경사 감속법을 사용한다. 보시면은 우리가 활성 함수는 출력층을 제한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은 틈새 기출 문제입니다. 네, 이쪽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음 중 소프트 벡터 머신의 커널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다항식 커널, 2번 회귀형 커널, 3번 가우시안 커널, 4번 시그모이드 커널. 네,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커널 트릭을 사용해서 판단하기 힘든 저차원에서 고차원 형태의 커널 트릭을 사용해서 우리가 추평면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관규칙의 향상도를 구하세요. A일 때 B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례로 아까 봤을 때 기저귀를 구매했을 때 우리가 맥주도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향상도는, 보시면 이제 수식을 알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겠죠. probability x와 y의 교집합, 그걸 통해서 이제 지지도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지도는 여기서 아예 주어졌죠. 그래서 지지도 0.3, 우리가 향상도를 구할 때 지지도에서 probability x와 y 곱한 거를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랬을 때 0.6, 0.6을 곱해서 0.3으로 나눠주면 0.83, 그래서 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틈새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실제 이 군집 분석에서는 분집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 기출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을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계산하는 문제는 지금 전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개념 문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군집 분석에 대해서 이제 사전 정보 없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비지도 학습이 있고 레이블을 두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석 방법이 그리고 용이하다. 우리가 먼저 이제 기보 같은 이제 레이블을 먼저 두지 않기 때문에 관측값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3번 군집 결과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은 교차 타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네, 설명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4번 K결정이 어렵다. K결정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K민즈 같은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